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양다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 주제를 보고 들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메타 관련된 광고 라이브러리가 한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처음에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왜 들어가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소재 메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DA 매체다 보니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디자인팀에다 의뢰를 하던가 이제 전문가분이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그 소재에 대한 기획안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노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유사 업종은 어떻게 소급점을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한 좋은 링크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뭐 실제로 마케터 분들도 그 여러한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기획안이나 아니면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광고 라이브러리 처음 딱 들어가면 여기가 회색깔로 되어져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모든 광고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경쟁사 브랜드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크림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소재들이 쫙쫙쫙쫙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즘에 이 광고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소재를 좀 너무 잘 뽑으시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었고요. 보시면은 영상 광고를 여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다리 마사지기나 아니면 어깨 마사지기이기 때문에 그 시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표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추석 시즌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소구점을 잡으시는 게 약간 이런 거. 부모님이 현금보다 좋아하시는 보라색 종아리 마사지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타겟층을 잡아서 이제 특정 특정 소구점을 잡아서 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링크를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라이브러리 보면은 한참 이제 추석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저희 경쟁사 한번 보시면은 다들 어떻게 추석 세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어서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링크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황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라이브 방송 보고 문의했다가 로아스 대박 터진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보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연락처나 그런 메일 주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연락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 대행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무현님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추석 때는 광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추석 때 광고 운영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거는 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9월달 초,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24년 9월달 초에는 이미 광고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9월 초부터 시작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웬만해서는 예산이 엄청 넉넉하지 않으실 테니까 한 8월 중반? 8월 중반부터 약간 사전적으로 소구점을 다르게 해서 전 배너 광고를 노출시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8월 중순 때는 이제 곧 추석 시즌 돌아오니까 이거 선물해줘야 돼 라고 브랜딩 목적으로 조금 계속 DA적으로 알린다고 하면은 9월 초에는 이제 뭐 다다음 주 추석인데 아직까지도 선물 준비 안 했어? 이제 내려가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약간 그런 소구점으로 노출을 하고 8월 중순경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라고 쳐요. 그 이번 주가 이제 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말이
주말이 다가오니까 이거 지금 주문해도 금요일 안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배송적인 소구점을 언급해가지고 노출하면은 클릭률도 높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세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9월 달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휴가나 아니면 연휴 이슈가 있다 보면은 광고가 무리하게 소진만 되고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광고를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월간 보고서를 전달 드리면서 다음 달에 어떤 식으로 광고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서를 좀 전달을 드리는데요. 뭐 계획서가 엄청 거추장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난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9월은 추석 전, 추석 중, 추석 말 이렇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석 중에는 어차피 이제 전환이 잘 안 나오고 휴일이 다소 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월 5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원래 300만 원을 사용한다 하면 원래 하루에 10만 원씩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 광고를 태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 기간에는 예산을 낮추고 그 전후로는 예산을 더 몰아가지고 빡 집중시켜서 노출을 시키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좀 포괄적으로 추석 때 광고 운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저도 좀 큰 개념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시다면은 추가적인 이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추석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추석 시즌에 제품이 따로 있다면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9월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광고를 미리 진행을 준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밀키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왜 반점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딱 이제 소재 카피라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라이브러리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좀 내용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게 되었네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 확인해 보시면서 경쟁사나 아니면 유사업종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광고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기본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으나 메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메타 광고는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메타 광고를 조금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포화 상태인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다룰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세팅도 세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세요. 네. 이게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하면 좋을지 저희가 뭐 크게 타겟 설정, 그리고 이제 캠페인 유형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 세 번째로 소재 테스트, 그럼 과연 그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시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업종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뷰티 업종이나 뭐 패션 업종, 2030 내지 40까지 많이 관심이 가는 업종을 많이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짜장면 밀키트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 한 광고 대행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메타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쿠팡에서도 800% 나오던 메타를 하니까 메타에서는 100도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처음 해보는 거라 모르겠어요. 대행사 직원은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이미 불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은 요즘 근데 쿠팡을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은 없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세팅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좀 약간 그것도 AI적으로도 세팅할 수 있고 수동 세팅도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웬만해서는 좀 로아스가 나오시는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메타에서는 로아스가 100도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궁금했던 게 대행사 직원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분도 좀 세팅은 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타겟이나 아니면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연령층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얼마를 사용하시더라도 로아스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 그 광고 보고서 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요 내 소재나 아니면 이 광고가 어느 연령층, 어느 성별에 노출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키트 업종,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소재 유형 자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상적으로 좀 노출시키는 게 어느 정도 클릭률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광고 라이브러리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짜장면은 아닐지라도 약간 밀키트 부분을 검색하셔서 주로 이제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밀키트를 노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을 해가지고 이런 영상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초반에 예산이 엄청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섭외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의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사진 소재들도 한 번씩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련한 이제 소재 레퍼런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하면서 그 브랜드 이름이 예를 들어 A 밀키트집이에요. 그럼 A 위에는 배달 시간 40분 걸리는 그냥 배달 짜장면 vs 아니면은 A 밀키트 5분 조리 짜장면 약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짜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사 먹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는 거고 매출 증진이 필요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먹게 된다고 하면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소재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이 작은 소재 안에 모든 텍스트를 다 넣어서 한꺼번에 의류 제품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다 알리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재는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소재였다고 하면은 다른 소재에서는 맛이 어떻게 다른지 뭐 예를 들어 뭐 시중에 판매하는 짜장면 맛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녹여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약간 레트로 짜장면 그 그릇 있잖아요. 초록 색깔. 그 뭔지 아시죠? 네네. 응. 그런 거에다가 좀 밀키트 담아가지고 좀 더 먹음직스럽게 했을 때 좀 괜찮더라고요. 네. 일단은 여기 네, 휴혜님이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밀키트 사장님, 결국은 콘텐츠가 부족한 거였군요. 짜장면 다 풀어터지게 생겼는데 이번 먼저 보완해서 광고 해봐야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그 짜장면 밀키트 안에 여러 소구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소구점 하나만 가지고 소재를 잡고 그런 여러 소구점별 소재와 그런 광고를 등록을 해봄으로써 조금 우리한테 먹히는 좀 주요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박무연님께서 이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논타겟으로 하루 5만 원 광고할 때는 효율이 나오다가도 30만 원으로 증액했더니 효율이 확 감소하는 일도 있나요? CTR도 5% 나오던 게 1%로 훅 떨어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객단가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사실 메타 광고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적게 쓰면 당연히 하루 5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제품 객단가 자체가 뭐 3만 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그럼 그걸 두 개를 팔아도 하루 5만 원이었으니까 로아스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 뭐 지금 6배가 증가가 됐죠? 그러면 2, 3만 원짜리 6개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18만 원이에요. 네. 전환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CTR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집행하고 있는 소재 자체가 어느 정도 광고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겟층이 좀 어울리지 않은 쪽에 노출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논타겟으로 5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25만 원이라는 플러스된 금액을 그대로 이제 한 번에 증액을 하신 건지도 살짝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 광고는 이제 아무래도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캠페인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예산을 10%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하게 되면은 머신러닝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 캠페인이 5만 원으로 돌렸을 때 효율이 좋았다라고 하시면은 그 캠페인 예산을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소재를 거기다가 넣는 게 아니고 저는 플러스로 다른 캠페인을 새로 세팅을 해서 거기다가 신규 소재나 아니면 기존 캠페인에서 조금 다소 성과가 더뎠던 그 소재를 플러스로 같이 돌린 다음에 예산을 추가 분배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타겟의 문제나 객단가의 문제나 뭐 무리하게 갑자기 일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머신러닝이 아무래도 좀 깨졌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재가 좀 괜찮은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이제 연령층이나 타겟층에서 좀 효율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하시니까 편하실 때 여기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희가 타겟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논타겟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타는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논타겟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빈 대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게요. 네, 논타겟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타겟의 이제 연령이나 이제 성별 정도만 걸어놓고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돌렸을 때를 논타겟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타겟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원하는 타겟 상세 타겟을 걸음으로써 이제 타겟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B2B 업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관련된 사람들한테 걸거나 이제 자산이 뭐 얼마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한다던가 이렇게 관심사를 가진 타겟 설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타겟이랑 논타겟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논타겟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 관심사 타겟만 안 걸고 뭐 리타겟팅이나 그런 유사 타겟 그런 거 하나도 안 건 상태를 네. 이제 논타겟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 연령이랑 성별만 좀 네. 그래도 그 타겟을 걸 거야. 근데 다른 건 안 건들 거니까 그래도 난 그거 논타겟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는 이제 연령이랑 성별 같은 경우도 하나도 이제 타겟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을 때를 이제 논타겟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드릴 때는 그리고 타겟은 연령이나 성별 그 하나라도 좀 건드렸을 때는 좀 타겟 광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특정해가지고 저는 그 관심사에서 그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거를 꼭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상품이 어떤 건지든지 간에 이제 메타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저들의 활동 기반을 좀 모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광고를 보고선 좀 구매를 잘 했던 사람들한테 좀 노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네. 전환 캠페인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도 이런 관심사 타겟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효율이 좀 나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기하게도 이제 이 경우는 다 수동 캠페인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을 때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동 캠페인 말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이용했을 때 효율이 요즘은 좀 그렇죠. 나오더라 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뭐 권장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메타가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메타 내에서 쌓인 그 모수를 기반으로 해서 너네 상품은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이제 노출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AI 기반으로 알아서 이제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아무래도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캠페인이었어가지고 모수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효율이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하고 나서 성과가 좀 괜찮게 나오는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참고해 주셔서 캠페인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단샘의 모델하우스 안내 광고주분께서 이제 분양 정보도 메타 광고 효율을 높이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앞에 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우리 홈페이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소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광고가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예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해 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 광고에 우리 소재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타겟에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점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분양 정보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크다. 아무튼 저희가 그 질문 주신 거 알겠는데 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소재들로 이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메타 광고 자체는 텍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다소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살짝 그거는 업종마다 살짝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양이라고 하는 거면 사실상 금액이 엄청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여기를 분양을 해야 되는지, 이 모델하우스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소구점 그 몇 글자로만 노출하기에는 너무 상대적으로 좀 다소 좁은 지면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텍스트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초반에 어떤 게 딱 효율이 좋은 소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소재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상대적으로 좀 텍스트가 짧은 그러한 소재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살짝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스토리용으로만 돌렸을 때도 효율이 좀 나오는 편이기는 했거든요. 지금 메타 광고 세팅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1대1 피드 그리고 스토리용 그리고 가로형, 그러니까 유형이 1대1 그리고 9대16 그리고 16대9 16대9 맞아요. 네, 이렇게 좀 16대9. 세 가지로 같은 그 소재를 등록할 때 리사이징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스토리형에서만 유독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영상 소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광고가 아니고 인플루언서들이 영상 촬영해가지고 당연히 올린 것처럼 하다가 알고 보니 약간 광고였던 그런 느낌들의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스토리형 지면에다만 이제 노출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방식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양 정보 같은 경우 분양을 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 모델 하우스에서 이런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가 진짜 크게 잘 녹아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DB 단가나 그런 거 측정도 해야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눌렀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추적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GA랑 어느 정도 좀 연관돼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그게 좀 방식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안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행동 추적을 해서 이제 정확히 어떤 곳에서 이탈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걸 분석을 하기 위함이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몇몇 광고주분들께서는 이제 바로 랜딩 페이지를 문의창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좀 한 소재 안에 뭐 내용 같은 게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더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문의창에 남기면은 이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애초에 이제 만약에 효율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은 그 소재에 있어서 랜딩 페이지를 좀 우리가 소구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페이지로 한번 랜딩을 걸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소재를 활용한 방법이 있고 그 소재 딴에서 랜딩 페이지를 그 문의창에다 바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랜딩 페이지로 걸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잠재 고객을 좀 활용해가지고 노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성형외과 광고를 봤어요. 그 지방주사 다 빼드립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클릭을 하면은 뭐 이름이 무엇인가요? 뭐 예를 들어 뭐 돈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약간 이렇게 창업종도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긴 하거든요. 질문 형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DB를 수집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좀 DB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무엇 하나를 딱 특정 지어서 그것만 해본다기보다는 동일한 비슷한 예산으로 이제 같이 한번 운영
운영을 해보시면서 우리 브랜드한테는 어떠한 DB 수집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슈엔님께서 패션 주얼리 업종 메타에서만 광고하고 있는데 판매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ASC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비싸서 그런지 전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패션 주얼리 업종 메타 광고를 하고 나서 이제 효율이 엄청 로아스가 되게 잘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으시죠?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그 브랜드 대표님께서도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선 문의를 주셨었고, 그렇다 보니까 초반 집행인이 그러니까 광고를 예전에는 좀 하셨다가 이번엔 조금 안 하셨다가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광고 예산이 월에 21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초반엔 당연히 자리가 잡혀가는 와중이라서 효율이 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4주차에서 5주차 넘어갈 때부터 이제 효율이 너무 좋고 예산 대비해서 로아스도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을 한 번에 확 올린다기보다는 한 2만 원, 3만 원씩만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늘렸었는데, 그렇게 하니 전환 매출액이 한 5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1일 한 1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프로모션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전환 매출액이 한 300만 원을 써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실 뷰티 업종, 그러니까 패션 주얼리 업종 자체가 일단 여자들이 사는 거는 확실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주얼리가, 우리 브랜드의 주얼리가 정확히 어떤 연령층에서 구매가 이루어질지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타 판매 채널에서의 데이터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긴 하지만, 메타 내에선 정확히 어떤 연령층에서 구매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 연령층, 왜냐면 객단가가 좀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린 연령층엔 한 22세까지는 좀 제외를 시키고, 여성 23세부터 그리고 44세까지만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그 오디언스 타깃만 걸어놓고 노출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일 예산이 한 3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3만 원을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캠페인 안에서 한 15,000원, 2만 원 정도만 해서 소재를 한 4-5개 이상 정도 좀 돌렸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 머신러닝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소재와 조금 떨어지는 소재가 구별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재가 성과가 떨어지는 소재는 그냥 오프를 하고, 저희가 예산이 한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좀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신규 소재들이랑 같이 해서 추가 캠페인을 생성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끄고, 그러니까 효율이 좋으면은 유지하고 안 좋으면은 그 예산 아껴놨다가 다른 캠페인으로 다시 신규로 세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손이 좀 많이 갔던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효율이 많이 잡혔거든요. 제가 위에 아까 전에 분양업체 말씀드렸을 때 그 스토리 전용 소재, 그 스토리 전용 지면에서 좀 성과가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패션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좀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스토리 지면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성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스토리 지면에서만 노출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만 상시 피드 캠페인보다 매출이 더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우리 연령층은 내가 생각하는 그 우리 상품의 주요 타겟은 메타 광고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막상 해보자 이거다기보다는 그 연령층은 평소에 그 인스타그램을 볼 때 어느 지면을 좀 더 많이 볼까? 라는 거를 고려해가면서도 한번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매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소재를 등록을 해도 소재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거기서 뭐 소재 예산을 받지 못한 소재는 이게 솔직히 좋은 소재인지 나쁜 소재인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뭐 1캠페인, 1세트, 1광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좀 확실한 A/B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넉넉하시다 싶으시면은 이제 1캠페인, 1세트, 1소재로 소재 A/B 테스트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어드밴티지 캠페인, 이게 진짜 요즘에 좀 쏠쏠하게 잘 나오는 캠페인이어서 이거를 등록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모수 같은 것도 많이 쌓이면은 저희가 맞아요. 또 리타겟팅으로 좀 장바구니 20일이라든지 뭐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탈로그 광고 말했던 것처럼 그 저희가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소재 자체를 우리가 유사 타겟이나 그런 걸 걸어서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애초부터 캠페인 세팅을 할 때 카탈로그형이라고 해서 그냥 그 사진만 짜라라락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저희가 세팅한 게 아니고, 저희가 카탈로그 그 양식을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품 네, 제품을 그 안에다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어서 등록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그걸 메타 세팅할 때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그 상품만 보여줄 수 있도록 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리타겟팅 할 때 소재로 리타겟팅 했던 것보다는 패션 주얼리 쪽에서는 이렇게 노출했을 때가 오히려 더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주얼리 업종 제외하고도 요즘 이제 메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비밀 링크라고 해서 이제 자사몰 내에서 저희가 히든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그 링크에서만 가격 할인을 예를 들어 한 5%만 더 하는 거예요. 원래도 할인이 한 10%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히든 링크에서도 이제 15% 활용을 해서 소재에 이 링크 나가면은 이제 못 구매한다, 이 가격으로. 약간, 그리고 이 광고를 보는 당신에게만 약간 이런 소고점 활용해가지고 노출했을 때 좀 전환이 많이 발생했던 케이스였어요. 네,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시간이 가게 하더라고요. 진짜 2시간밖에 마감 임박 2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가게 했는데 나중에 리타겟팅 걸려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히든 링크로 좀 사람들이 빨리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충동 구매 유도하는 거죠. 네, 이런 배너 매체들이 조금 충동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재를 짜보는 것도 네, 하나의 방식입니다. 맞아요.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뭐 사기 아니냐라고 좀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구를 좀 많이 갑작스럽게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한 방법은 기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할인이 예를 들어 오늘까지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민해보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냥 다른 거랑 비교해봐서 사야지, 약간 원래는 이게 되는데, 오늘까지라고 하면은 오늘까지라고? 못해요. 오늘 아니면 네. 원가가 뭐 3만 원이 더 비싸진다고? 그럼 안 돼 해가면서 상세 페이지를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리뷰도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네이버에 그 브랜드를 검색해서 하물며 이제 블로그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기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명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프로모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문구 자체를. 1+1이라든지. 숫자에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숫자를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무작정 모든 브랜드가 다 상황이 처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다 할인을 해라. 뭐 이렇게 프로모션 행사를 하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러한 좀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소재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 웬만해서는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니, 어쩜 이게 저희가 사실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거의 질문을 다 해주셨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소재 테스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말씀해주신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원래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독백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좀 같이 대화해가면서 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편하게 메일이든 전화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친구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시든 다 상관없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는 이한별 마케터, 양다미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무현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핫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